네, 뭐 그들의 표현이죠. 백두혈통으로는 처음 우리나라를 찾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잠시 후에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자,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왔을지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관련 소식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이번 대표단 크게는 뭐 4명이 추려져서 같이 비행기로 도착을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을 저희가 계속 쫓아가고 있잖아요. 김여정 부부장의 그런 네. 이슈가 굉장히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온 그 대표단 면면을 봤을 때 분위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대통령께서 김영남 위원장 만나서 김정숙 여사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예. 뭐 일단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부 장관하고 차관이 다 영접을 했어요. 예. 거기다가 안보실 2차장, 그러니까 최고의 영접, 국가 원수급 예우를 했기 때문에 뭐 김정은이 북한에서 봐도 우리 남한에서 우리 대표단을 그래도 예의에 바르게 잘 대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하고요. 예. 중요한 건 이제 내일 이제 오찬 회동에서 뭐 면담이라고도 하고 접견이라고도 하고 예. 정상회담은 아닙니다. 네. 예. 근데 준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과연 북한을 비핵화 쪽으로 인도할 수 있을 만한 한 걸음이라도 뛸 수 있을까? 남북 관계는 많이 발전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첫 걸음은 잘 디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홍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만 평창 올림픽이 과연 안보 불안 없이 제대로 개최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근데 어쨌거나 이제 북한 측에서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힘을 합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중요한 그 행동들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어떤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의 위험성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참으로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의미를 짚어봤고 저희가 화면으로도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초미의 관심사 이 김여정 부부장의 행동이나 뭐 미소 그리고 뭐 의상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여성으로서 이렇게 항상 미소를 띠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백두혈통으로 이제 관심의 초점이기 때문에 약간은 긴장한 듯한 모습. 그러면서 말수를 줄이면서 신중하게 평소보다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김영남 상임위원장하고 서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에서 좀 예의를 갖추는 듯한 모습. 이런 거에서 볼 때 나름대로 긴장은 하지만 자기가 그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예. 그러면서 자기가 아마 자기 오빠의 이미지를 대신한다 이런 중압감을 아마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점잖게 행동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봉 박사님은 또 다른 느낌 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그 북한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그 어머니, 그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의 어머니인데 고용이 문화예술인이었죠. 만수대 예술단원 출신이고 제주도 출신인데 이제 오사카에 살다가 북으로 간 분인데 예. 2004년에 51세로 사망하였습니다. 파리에서. 네, 그 북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고용이 그 어머니 의 30대 모습을 빼어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나온 거 보니까 87년생으로 이제 알려져 예. 있더라고요. 예. 김여정 부부장을 근데 보면 유엔의 뭐 대북 제재 대상은 아니고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됐잖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미국은 못 가게 됐습니다만 일단 한국에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한국에 방남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뭐 걸리는 게 없을까요? 뭐 법적으로 걸리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미국이 적극적으로 문제시하는데 왜 동맹국이자 또 민주국가 인권을 중요시하는 협력국가로서의 한국이 이런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아까 질문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네. 그 옷차림을 이야기하셨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의 그 제재 대상이 된 이유는 인권 유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밝게 웃고 어떻게 보면은 명랑한 이제 30대 젊은 여인 같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 그러면 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제 탈북자들도 만나고 또 오토 원비어 부친하고도 같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이제 반하는 어떤 북한의 그런 전략 전술이라고 할까요? 북한이 부드러운 나라다. 이런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평화를 사랑한다.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이 김여정 부부장의 이런 여성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뭐 앞서 짚어본 내용을 포함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북 제재와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꾸준히 나왔거든요.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에 예외를 구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왔었는데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부분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익이고 그중에서도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또 추가 도발하지 않고 또 미국에게 선제 공격의 빌미를 주지 말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뭐 아메리카 퍼스트라 그러면서 여차하면 공격한다 그러는데 공격하면 북한이 미국에게 보복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보복을 하니까 예. 미국이 북한에 공격하는데 왜 우리가 그 군사 공격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예. 일단은 북한이 지난 9년 동안 대화 한 번 안 하고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일로 매진했는데 이제 어저께 열병식에서도 보듯이 약간은 자제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잘하면은 북미 간의 대화까지 된다면 이게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수습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한 것이 일련의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네. 과거에 지난 9년의 보수 정부는 그런 걸 중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듣고 계속 개발하는데 대화할 필요도 없다. 대화할 필요도 없어서 9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나요? 예. 북한은 그동안에 핵 실험만 해도 5번을 더 하고 그러니까 뭐 대책이 없는 거죠. 따라서 약간은 제재에 좀 저촉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과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까지도 관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게 또 제재를 잠시 풀어주고 예. 계속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 뭐 제재가 풀렸다가 아니라 네. 다시 또 닫히는 거거든요. 한 번만 열어주고 딱 닫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익보다도 제재를 더 중시하는 그거는 한목적적이지 않다. 네. 그걸 비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진짜로 북한이 버릇이 나빠지고 또 추가로 도발한다든지 그러면 비판할 수 있지만 지금 일단 새로운 방향으로 북한을 다루는 방향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거기서 아예 그런 길을 가지 마라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형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취지라든지 평화 공세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제재와 맞물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미리 예상을 하고 미리 통 크게 양해나 예외를 구하는 것은 어땠을까라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연합뉴스 TV 프로그램이었죠. 한 전문가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제재에서 융통성을 보이겠다는 어떤 일반적인 입장을 먼저 표명했으면 이렇게 뭐 하나하나 걸릴 때마다 예.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았겠냐. 저도 그 원칙적으로는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구심을 가지는 게 예. 뭐 12월 정도에 이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라는 것을 전해 받았다 이런 것이 나중에 보도가 됐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그 입장을 밝힌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였죠. 그리고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이 드디어 오늘 개막하는데 그 한 달 동안에 이런 어떤 제재 문제와 이제 북한의 대표단 구성, 그다음에 선수단 구성, 단일팀, 예술단 파견 이런 거와 맞물려서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개별 국가의 이제 독자 제재라든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조화시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홍윤익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치질 않고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뭐 선제 공격의 위험이 있다. 아니면 북한이 다시 도발을 했어도 전쟁은 막아야 되니까 계속 북한에 대해서 이런 제재를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은 정말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한 번의 예외가 여러 번 되면은 그건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스템도 되고요. 그래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는 적어도 그 제재와 압박에 대한
그 국제 공조에 철저하게 임하지 않으면은 한국을 신뢰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그런 안보 협력국이 계속 그런 같은 자세를 유지할 것인지 그것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올림픽 기간 일시적인 대북 제재 예외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오면서 이제 화면에서도 동계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전에 기자의 보도로는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는 아직 참석했는지는 확인이 아직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국과 북한과 미국, 특히 북미 간의 그런 만남이 처음으로 이제 오랜만에 다시 있는 거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셋이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저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글쎄 북미 간에 서로 이제 안 우리는 맞는 서로 뭐 있습니다만. 대화할 필요 없다라고 네. 배짱을 서로 부리고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땐 미국이나 북한이나 배짱은 부리고 있지만 속내는 대책이 없어요. 예. 정면으로 부딪히면 둘 다 다치고 예. 더군다나 미국이 직접 다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많이 다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제만 해도 그 북미 그 외무성의 부국 국장이란 사람이 그 펜스 부통령이 저 김영란 상임위원장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좀 예. 배려해달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듯이 그럼 우리가 언제 뭐 동선을 겹쳐서 뭐 펜스랑 뭐 김영남 위원장이 만나려고 했냐? 우리도 대화할 생각 없다 이렇게 굳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열병식은 녹화하고 외신 기자도 안 오게 하고 예. 그다음에 시간도 줄이고 뭐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런데 남북 관계 보면은 개성공단 이런 데 가면 기숙사 좀 쪄주십시오. 뭐 통근버스 좀 늘려주십시오. 사실은 구걸하면서도 배짱은 임금님 배짱이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존재를 다루기 위해서는 체면을 약간은 존중해주고 거꾸로 우리가 약간 베풀어주면 우리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강력하기만 하니까 그래 그럼 같이 죽자. 그러니까 죽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지금 40배를 잘 사는데 40배 잘 사는 우리가 훨씬 더 손해죠. 따라서 괜히 공연히 북한에다 약간만 잘해줘서 다룰 수 있는 거를 아주 엄하게 해가지고 정면 부딪히는 거거든요. 미국도 지금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지금 오바마 행정부를 포함해서 한 지난 9년 동안 북미 대화 한 번 안 해보고 강하게 제재로 왔는데 예. 결과가 뭡니까? 북한이 훨씬 더 핵 보유에 근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라도 그 지금 뭐 전면적으로 정책을 바꿔서 제재를 팍 풀어주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 제재를 하더라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대화잖아요.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를 해야 된다는 교훈은 분명히 있는데도 미국은 그걸 무시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우리 정부의 입장이 훨씬 옳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재를 강력하게 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안보 조치도 하지만 대화도 동시에 병행을 해야 이게 뭔가 진전이 있지. 대화는 완전히 안 하고 압박만 하면 그동안에 계속 북한은 얼싸 좋다 그러고 제재 그래 그럼 나 또 핵실험할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예. 지금 또 다시 제재하고 또 강화하면 아마 그거 빌미로 아마 또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건 같이 정면으로 군사 대결밖에 없는데 그럼 누가 더 다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현명하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보다 약하기 때문에 대화하는 게 아니라 훨씬 강하지만 북한을 잘 슬기롭게 관리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로 가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지 우리가 북한한테 뭐 저자세를 보여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셉션에서는 뭐 북미가 만나더라도 긴 얘기는 못 하겠죠. 그러나 펜스 부통령이 만약에 참석을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약간의 만남 인사라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그걸 아직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우리 정부의 그 관계자분께서는 우리가 뭐 소매를 끌어서 이야기하십시오 하고 할 입장이 아니다. 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을 예. 그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홍 박사님 의견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 네. 그 북한과 대화를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 때도 북한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북한이 계속 핵 미사일 그 능력을 계속 고조시킨 것은 어떻게 본다면 제대로 된 제재와 압박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개발을 해도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한 것이죠. 그리고 제재와 압박과 대화와 연계는 이제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제재가 있어야지 그 북한도 이렇게 그동안 철저하게 무시했던 대한민국도 독자적인 행위자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평창올림픽에도 참여하는 것이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신년 기자회견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예. 미국의 그 일관된 자세와 철저한 입장 덕분에 남북 대화가 시작되었고 여기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재와 압박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까지도 참석을 하게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시기가 두 개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도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제 북한의 이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시기도 돌아가고 있죠. 또 하나 시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는 북한한테 불리한 시기입니다. 그것은 북한도 이제 제재와 압박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북한 체제가 예전에 고난의 행군을 했던 그런 경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무역을 하고 그래 그 돈이 돌아가야지 먹고 살기 때문에 지금 예. 제재와 압박이 굉장히 고통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그 빠른 경보 경기에서 이기는가 네. 그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다른 의견을 가진 것처럼 어려운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리셉션장 분위기 아무래도 긴장감이 돌 것 같은데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먼저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환영사라든지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예상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담길지? 예상은 우리 평창 올림픽의 예. 모토가 Peace in Motion. 그래서 한반도에서 평화가 중요하고 올림픽의 취지란 것 자체가 과거 고대 그리스에서 거의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거의 매일 전쟁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전쟁을 매일 해서 사람들 맨날 죽으니까 그 당시도 사람 죽는 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들이 넘치는 그 정력을 좀 평화롭게 한번 표출을 시키면 그 전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뭐 1년 중에 며칠이라도 일단 무기를 내려놓고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평화가 올림픽의 기본 취지였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다른 뭐 중동에도 지금 평화가 그렇게 정착돼 있지는 않지만 한반도에 평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더군다나 같은 민족끼리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Peace in Motion 그래가지고 한반도에서 움직이는 그리고 동적인 평화를 만들어 본다. 그래서 단일팀도 구성하고 북한도 오고 거기에 북한이 일부 호응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하실 말씀은 아마 그 부분에서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다행히도 올림픽이라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에 뭐 여러 해 동안 남북 간의 갈등과 대립이 있었고 북한과 여러 나라들의 분쟁과 갈등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적어도 잠시나마 이렇게 평화가 온 모습인데 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올림픽 이후에도 가져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한 올림픽 동안 평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까지 평화를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운동으로서 정정당당한 승부를 겨루는 것뿐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데는 대부분의 인류사의 교훈이 협상과 대화를 통한 거 아니냐. 예. 대화를 하자. 예.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껄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역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사실상 우리가 보기엔 못된 집단인데 북한은 오히려 대화하겠다는 자세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이 예. 그래. 미국이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 나라가 왜 대화를 피합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이럴 때는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그래 대화해보자. 대화에서 따지란 말이죠. 예. 대화에서 양보하라는 게 대화에서 따지고 너 핵을 내려놓으면 내 상당한 인센티브도 주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그렇다면 한미 간에 공조가 돼가지고 적극적인 대화가 되고 평화가 진짜 될 것 네. 같은데 오늘 대통령께서 아마 거기 화두를 그런 걸 던지시지 않을까. 네,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모두가 공감하는 평화라는 메시지를 담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나 이 북한이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핵화라는 단어가 언급될 가능성은 그렇다면 없을까요? 글쎄요, 지금 막 그 환영사를 마치셨는데 예. 그런 말씀을 언급하셨다면은 저는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홍 박사님께서 이번 올림픽이 피스 인 모션, 생동하는 평화 이런 얘기를 예.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평창 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했을 때 슬로건은 New Horizons, 새로운 지평선이었습니다. 예. 이 동계 올림픽이 맨날 그 북구라든지 유럽에서만 하는데 딱 두 번 동계 올림픽 볼모지에서 열렸는데 두 번 다 일본이었다. 삿포로랑 나가노. 한국한테 기회를 줘라. 그래서 제2, 제3의 김연아가 나오게 아이스링크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도 이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꿈을 가지고 동계올림픽에 관심을 갖게 해달라. 그래서 1차 투표에서 민원을 이겼죠. 예.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때 그 감동적이었던 그 나승현 대변인의 프레젠테이션과 김연아 선수의 그런 연설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네. 우리가 세계에 약속했던 것은 새로운 지평선이었는데 이렇게 정치화된 올림픽이 있었나 싶습니다. 예. 아무리 평화라 그래도 그리고 평화로운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그 북한의 참가를 유도한 것도 맞습니다. 예. 근데 너무 과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건 예.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런 뉴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북한 이야기입니다. 온통. 예. 저 같은 안보 전문가가 뭐 저야 여기 자꾸 나오면 좋지만 올림픽 기간 동안에 올림픽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예. 박승기 선수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두겠다는데 이번에는 스피드 스케이팅 1000m에 출전하는 거를 얼마나 많이 보도했는지 노르웨이 요리사들이 달걀을 1,500개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구글 번역이 잘못해서 15,000개가 배달됐다든지 예. 이런 올림픽 얘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 건 아닌지. 근데 김영남, 김여정 그리고 뭐 8.15에 뭐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동계올림픽의 뉴스거리가 된다는 것 예.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올림픽에는 올림픽 선수들이 얼만큼 노력해서 성과를 거뒀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는 게 당연한데 지금 한반도 정세가 아니 그걸 꼭 당연하다고 보시기보다는요. 네. 올림픽은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예, 거예요. 예. 이 인간의 개인으로서의 최고의 체력과 그런 개인기의 겨룸 그것이 있는 반면에 예. 네. 그럼 왜 저 우승하고 그러면 왜 그 나라 국기를 올립니까? 음. 국기만큼 그 정치화된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제가 아까 그 고대 그리스를 말씀드린 건 네. 평화라는 것이 올림픽의 근본의 근본이다. 따라서 저는 뉴 호라이즌이라는 새로운 지평선이잖아요. 예. 한반도의 새로운 지평이 뭡니까? 지금 남북 간의 같은 민족들 맨날 그 대립하고 소모적으로 갈등 벌이고 그랬던 거를 지금 한정 상무위원하고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한반도의 평화 체제로 가자. 예. 이게 지금 갈등과 대립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가자. 이게 뉴 호라이즌이에요. 예. 그건 평화에서 조금 더 나가면 바로 그게 뉴 호라이즌이기 때문에 저는 평화를 강조하는 게 전혀 저는 왜곡이 아니고 예, 예. 저는 그거 올림픽 고유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최대한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건 또 앞으로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예. 20일이 남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활발하게 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 개회식 리셉션 현장을 보고 계신데 조금 전에 보니까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가 참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북미 한국 다 만나는지도 궁금해지고요. 네, 저희가 개회식 리셉션 현장의 일부 모습을 지금 화면을 통해서 송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예. 정확히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 헤드 테이블 구성 어떤 면면을 염두에 두고 구성이 됐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참가가 중요하니까 예.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헤드테이블에 모시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제 스포츠 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IOC 위원 토마스 바크 IOC 위원장이라든지 우리 조직위원장이었던 이희범 조직위원장님을 제대로 대우해주는 스포츠 이 행사를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습니까? 네. 그것을 치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재인 정부도 이번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적인 어떤 여론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옆에는 이제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개막식까지. 개막식에 굉장히 축제의 분위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가자면요. 내일 이제 김여정 부부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혈육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메시지를 갖고 왔냐, 친서를 갖고 왔냐, 아니면 뭐 구두 메시지라도 전달할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자막으로 나왔는데요. CNN에서는 벌써부터 김정은이 뭐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이다까지 나왔지 않았습니까? 내일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상회담 평양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할 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제가 볼 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하셨는데 평양을 가시면 김영남이 맞아가지고 그리고 그날은 김영남과 첫 번째 준 정상회담을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우리 대통령 쉬시고 참모들하고 뭐 회의를 하시거나 하면 김영남은 김정일에게 보고를 하죠. 예. 아,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예. 내일 이렇게 회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김영남이 자기 발로 걸어왔고 내일 회담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김정은에게
최룡해보다도 더 가깝게 신복이고 혈육이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남북한이 적대적이라 그러면 볼모죠. 볼모를 보내는 거예요. 예. 그거 이상의 신뢰를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런 옛날에도 그 왕조 시대에도 이렇게 보면은 뭐 소현세자를 저 청나라에서 끌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정은이 자기 동생을 보냈다고 하는 거는 예. 남북한 간에 사이좋게 지내자. 예. 그 메시지를 더 이상 극명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최고위급 회담이기 때문에 예. 남은 건 정상회담이에요. 근데 북한은 정상회담 초청을 하는 건 자기네 이익에 맞으니까 하지만 우리 네. 대통령께서는 쉽게 가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미국이 있고 국제사회가 있고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들은 핵을 개발해서 자기네들은 무장을 했지만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따라서 핵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가져오도록 하는 성의를 북한이 보인다면 왜 정상회담 못하겠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상회담은 그냥 뭐 이제 김영남 만났으니까 정상회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상회담 만나서 합의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합의문 나오려면 실무회담이 장관급으로 여러 차례 되는데 이번에 리성건이 와서 아마 조명균 장관하고 회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 이런 게 차곡차곡 되면은 쌓이고 북핵 문제가 개선이 되면 정상회담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좀 이게 남북 정상회담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좀 앞서가는 보도다 이런 반응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정상회담 제의가 들어왔다면 그럼 지금 홍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우리가 그래 너네 그러면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치를 해준 다음에 우리가 반응해 주겠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 CNN 보도를 제가 우연히 텔레비로 이제 생중계로 봤습니다. 근데 네. 그 남자 기자가 얘기하는데 뭐 한국 정부의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 예. 소스가 과연 정확한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뭐 날짜까지 못으로 봐가지고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정부 관계자가 과연 외신 기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예. 그거부터 CNN이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정상회담 제의는 이미 테이블에 있습니다. 네. 지난 5월과 7월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베를린 구상에서도 말씀을 하신 게 네 가지였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그건 실현됐죠. 그다음에 군사 분계 예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 그건 이제 남북 고위 군사회담에서 하면 되고, 네 번째가 남북한 대화 재개입니다. 네. 그리고 적절한 조건이 주어진다면은 어디든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또 신년 기자회견 때는 그냥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만남 어제였죠. 거기서는 미국의 확고한 원칙과 긴밀한 한미 공조가 북한을 남북 대화와 평창 올림픽 참가로 이끌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온 거는 어떻게 또 본다면 우리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두 번을 평양에 가서 하셨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지도자가 서울에 와서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요구할 차례입니다. 예. 김대중 정부 때도 답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성사는 되지 않았죠. 네. 그걸 테스트하는 의미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내일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또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이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평창 이후에는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글쎄 뭐 오늘 내일 모레 뭐 예, 국제간 중요한 일정들이 고비죠. 많죠. 거기서 뭐 이를테면 펜스 부통령이 김영남하고 뭐 악수하면서 뭐 굉장히 웃으면서 하는 연출을 했다. 그러면은 북미 간의 대화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뭐 북핵 문제가 뭐 되려면 리용호 같은 사람이 왔어야죠. 아니면 리수용이나 외교 쪽으로는 아무도 안 왔거든요. 예. 오히려 남북 관계하는 리성건이 와가지고 우리 통일부 장관하고 남북 대화,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남북 간에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서 한미 간에 약간의 이간도 하고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미국의 예봉을 피하고 미국이 자칫하면 선제 공격한다니까 남북 간에 이렇게 좋은데 미국이 선제 공격하기 어렵죠. 예. 근데 그것은 우리한테도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미국이 선제 공격하게끔 하는 거는 남북 간에 아무런 채널이 없을 때는 미국이 선제 공격할 수 있어요. 예. 남북 간의 사이가 좋은 건 그만큼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미국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대통령입니까?
한다면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안보에서 큰 낭패를 당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외교가 최고의 어떤 실력을 발휘한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잠정 중단이라도 선언을 하게 한다든지 예. 아니면 지금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조차 안 하겠다 그러는데 조건부라도 미국이 조건을 맞춰준다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정도만 얘기를 해줘도 미국에도 양쪽으로 갈려 있잖아요.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 날씨 얘기라더라도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예. 있잖아요. 그 예. 사람이 외교부 장관이에요,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제재와 압박만 하자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북한에게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하거나 또는 미국에게도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좀 연기됐는데 연기된 훈련을 약간 규모를 약간 조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북한의 체면을 살려줘서 그걸 상호적으로 북한이 그걸로 모라토리움을 하게 만든다든지 예. 그렇게 하는 성과를 우리가 끌어낸다면 예. 그야말로 평창올림픽은 뉴 호라이즌 쪽으로 새로운 지평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예. 네. 과연 그게 될지는 일단 내일 그 오찬이나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예. 지켜봐야죠. 또 주말까지 지나봐야지 북미 조화가 있을지 한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요, 봉 박사님, 이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모든 언론의 지금 주목이 리셉션도 일찍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김여정 부부장에게 너무 쏠려있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의 아베 총리하고 계속 얘기하는 장면만 나오고 있죠. 마음이 예. 어떨까요? 그 펜스 부통령의 이제 유명한 얼굴 표정이 이렇게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말을 이제 예. 강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전략적 이거 인내의 담았어야 시대는 되는 끝났다.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펜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니까 북한에서 먼저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 제재와 압박을 늦출 수가 없다. 더 강력하게 추구해야 된다. 이런 레토릭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방한에 있는 상태인데 이 시점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대북 압박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아베 총리가 원래 안 온다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랬죠. 내막을 보면은 미국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펜스 부통령으로 좀 약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아베가 같이 가서 협공을 하자. 협공이라는 게 뭐냐면 한미일 공조하는데 우리 일본도 좀 같이 가서 좀 문재인 대통령 북한한테 너무 풀어주지 말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오는 거고 아베는 또 자기 꿍꿍이 속이 자기 국내 정치적으로 개헌돼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관계가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니까 그 당시에 나온 게 뭡니까?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자. 또 뭐 주한미군이 꼭 필요한가? 소파 개정하자. 매항리 사격장. 이거 그동안에 주민들이 가만히 있다가 매항리 사격장 문제 나왔죠. 노군리 사태 반성해라. 이게 미국에서 교훈이에요. 남북 관계가 너무 좋으면 미국이 볼 때는 이거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거죠. 아베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간에 지금 본물 터지는지 화해 협력의 물결이 치면 개헌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따라서 아베가 반드시 축하만 해주러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 알아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축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정치적 계산으로는 다른 생각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다 예. 아시죠. 예. 더군다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새로운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입장은 계속 원칙은 고수하면서 안보 부분에서는 협력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예. 펜스 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난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오토원비어 아버지와 함께 천안함 벽을 기념관으로. 찾았잖아요. 예. 그것도 일종의 대북 압박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 행보는 어떻게 저희가 분석해야 될까요? 대북 압박을 하면서 예. 한국 압박을 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한테 기회를 준 거죠. 한국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서 제재에 대해서 이제 예외도 허락하고 예. 또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것을 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이제 연합훈련도 연기하고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청구서가 날아올 겁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한국이 북한을 믿어보고 빚보증을 쓴 거죠. 말하자면 시간을 좀 주면 북한이 빚을 갚을 거다. 네. 근데 만약 북한이 빚을 안 갚고 안 갚겠다 한다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추궁하게 될 것입니다. 네. 9,602억 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이 공교롭게 예.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을 하는 해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국방차관과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말은 9,600억 원 상당의 방위 분담금을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예.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믿어줬으니까 한국이 책임지라고 그러면서 한국 압박으로 평창 올림픽 이후에 이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됩니다. 네, 평창 동계 올림픽을 찾은 각국 정상급 인사들의 면면을 중심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잠시 후에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이 시작이 되고 이 자리에 남북이 함께 서게 되잖아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의미도 좀 평가해 볼까요? 네, 어쨌든 우리에게 두 달의 평화는 온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 이유가 엄중한 안보 현실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 한마디로 딱 축약해서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다면 남북 관계는 아무리 뭐 김여정이 뭐 정상회담 뭐 제안을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에 아무 진전이 없는데 더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북핵 문제에서 북한이 모종의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그게 북한이 혼자서만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북한을 설득하면서 미국도 설득해서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줘야 돼요. 명분과 약간의 이득을 줘야 돼요. 예. 근데 그거를 슬기롭게 우리 외교가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네. 근데 미국은 또 강력한 입장으로 최고의 압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과제가 쉽지 않은 거죠. 예. 네, 봉 자, 박사님은 그 의미 어떻게 예,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계 두 개가 돌아오고 있는 네. 게 어느 것이 먼저 터질 것인가. 예. 북한이 핵 그리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를 완성할 것인가. 거기에 먼저 북한이 도달할 것인가. 아니면 제재와 압박에서 북한 체제가 크게 흔들릴 것인가. 그것이 먼저 올 것인가. 예. 이 지금 경보 싸움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선택지가 아쉽게도 점점 줄어드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있었던 열병식 있잖아요. 열병식 규모도 좀 축소됐다는 내용도 있었고 거기에 나오는 무기들도 어떤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 어제 있었던 북한의 열병식의 그런 상황은 미국과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도 마음에 들 메시지를 보냈고 네. 미국 입장에서도 비판하기 어려운 정도로 열병식을 거행했다고 봅니다. 예. 보면은 뭐 화성 14호, 15호, 그다음에 6대 정도. 그러니까 대량 생산할 체계를 갖췄다는 메시지를 슬쩍 미국한테 던졌죠. 네. 그러면서도 미국이 비판하기에는 어렵게 굉장히 규모를 축소해서 3시간 넘지 않고 1시간 반 정도에 끝났죠. 특히 그 혹한 속에서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뭐 동상에 걸린 그 군인들을 보면서 안쓰러웠습니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측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큰 양보를 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올 여름에 대한민국 정부한테 이제 여러 곳에서 청구서가 날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이제 즉각적인 반응들도 있지만 추후에 나올 반응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왔을 때 일본에 가서도 수금해 갔고 엄청나게 무기 팔았고 아예 서울에 와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사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우리 정부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얘기를 했죠. 거기다 한미 FTA 개정하자고 나오고 또 그거 뭐 개정하는데 우리도 뭐 그래 협상해 봅시다 응한 거 아닙니까? 중국에 가서는 뭐 200조인가 200조 이상을 팔고 갔잖아요. 예.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이 있다면 제가 미국에 대해서 약간 비판을 하고 그래서 그럽니다. 미국이 저는 진정으로 북핵 문제 해결한다고 작정을 그걸 제일 주요한 목표로 세운다면 한 달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핵 문제 해결은 한 5번째 정도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예. 그걸 가지고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그렇죠.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한국에서 또 챙겨가고 일본에 챙겨가고 중국에까지 챙겨가고 그러는데 그게 1차 수금으로 끝날지 저는 2차 수금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예. 이를테면은 거의 뭐 이제 평창 올림픽 끝나고 한미연합 훈련하고 그러면 북한에서도 뭐 또 그럼 또 미사일 쏘고 그러면 그럼 공격한다. 뭐 아주 진지하게 공격할 것처럼 하고 그럼 이제 우리 정부가 말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어떡할 건데? 한미 FTA는 잘 개정해 주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우방이라도 미국이 지금 모토가 뭡니까?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과거에 미국 대통령 그러지 않았어요. 예. 우리는 동맹이니까 같이 간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갑니다인데 지금은 미국 혼자 잘 살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가서 미국의 정상으로 전 세계에서 그 지식인들과 그 아주 최고의 그 정치 지도자로 온 데서 거의 야유를 받았잖아요. 예. 그게 우리의 동맹이에요. 그렇지만 소중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국가 안보에 소중하니까. 그렇지만 미국이 마냥 우리를 보살펴준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선에서 미국하고 안보 협력을 하면서 중국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예. 북한하고도 최악의 관계에 머물면 안 된다. 지금 약간 지나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남북 네. 관계가 이 정도로 된 건 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너무 한미 동맹이 깨질 정도로 가는 건 안 되고 예. 그러나 이 정도로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었는데 이 정도로 온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네.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굉장히 우리에게 행운의 기회가 왔는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능력이 없다면 행운이 와도 활용할 수 없는 거죠. 네, 말씀하신 네. 이 동맹의 성격을 이제 고려했을 때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오랜만에 정말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튀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어떻게 좀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제스처를 취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의 평화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예. 근데 이제 홍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2달 동안의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방학 후에도 이제 학기 시작하면 시험 준비를 해야겠죠. 수능도 쳐야 되고 그 준비를 문재인 그 정부가 예.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런 축제 분위기에 들뜨지 말고 또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 그래서 비핵화 부분에서의 개선이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잘 큰 틀에서 조화시킬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예. 여기서 제가 뭐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쉽지만 그 문제 해결책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저도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2달이라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묘수를 찾지 않으면 청구서도 날아올 거고 한국의 이제 코리아 패싱이죠. 그거는 기정사실화 될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사실 이렇게 화해 모드로 이제 2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화해 모드로 약간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대북 제재에 걸린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올림픽이 끝나고 지금까지는 화해 분위기로 왔지만 북한의 그 스탠스는 어떻게 뭐 변할까 아니면 예측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좀 기대를 하겠죠. 뭐 비행기도 뭐 올 수 있었고 망경봉호도 왔고 뭐 최희 뭐 제재 대상인데 잠시 풀어줬고 그런데 그건 환상이란 걸 보여줘야죠. 이거 올림픽 끝나면은 아니 올림픽 끝나기 전에 요번 한 번으로 그냥 끝이에요. 예. 제재는 계속해야지. 제재 계속하고 압박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사태가 또 나빠져가지고 북한이 진짜로 추가로 핵실험한다든지 장거리 미사일 쏘고 그러면 진짜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가 안보는 정말 튼튼한가? 미국만 믿고 있으면 되나? 그걸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겁니다. 이를테면은 미국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순환 배치 증강 정도예요. 예. 근데 북한은 벌써 핵무기 20개 갖고 있다면 우리는 미국에다가 목숨 맡겨놓고 삽니까? 따라서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건 어렵겠지만 한미 간의 핵 우산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도 하나의 보장책으로 예. 마련해 놓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면 자칫하면 북미 간에 대립할 때 미국은 빠지고 남북 간에 싸울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은 다행히도 남북 간의 관계가 좀 나아졌기 때문에 설사 위기가 오더라도 남북 관계가 최악의 관계는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예. 지혜롭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분이 이제 환영사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작은 평화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졌는데 이게 올림픽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네. 올림픽이 얼마나 좋은 인류의 평화 제전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아직은 작은 눈송이에 불과한데 이게 처음에는 작지만 굴리고 하다 보면 눈사람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 전 세계 여기에 오신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전 세계 그 인류가 한반도에서 평화가 이게 좀 커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는
간접적으로 펜스 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돌려서 한 거죠. 예. 이게 지금은 평화의 씨앗이지만 이게 눈덩이가 되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네, 봉 박사님은 어떤 메시지를 좀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예. 평창 동계 올림픽 환영사입니다. 근데 남북이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서 단일팀 구성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관동 하키센터에서 하나가 될 거란 얘기를 했다면은 북한과 한국을 제외한 참가국들이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평화의 한반도로 멋지게 보답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그 주최국으로서 환영사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스포츠 정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환영하는 메시지가 더 강조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평창 올림픽 개막식이 곧 시작이 되는데 짧게 이제 북한 대표단이 어떤 느낌을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는지 그 바람 한 말씀 드릴게요. 예. 네. 먼저 홍 의원님 부탁드릴게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예. 김여정이 저기 참석한 것처럼 김여정 부부장은 예. 자격 참석 안 했고요. 개회식 리셉션 하면서 저기 참석하지 않았고요. 처음에 저 비행기에서 도착하고 예. 그거 얘기하는군요. 네. 뭐 물어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곧 있으면 개막식으로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되는데 네. 북한 대표단 김여정 부부장 얘기하셨으니까 어떤 지금, 느낌을 받고 돌아가셨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중요한 행사가 오늘 개막식에서 이제 단일 남북한인 선수들이 같이 나가고 한반도기를 들고 네. 그렇게 공동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점심에 이제 김여정, 김영남하고 대통령께서 식사하시면서 아마 남북 정상회담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 뒤에도 내일 밤에 우리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스위스하고 경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대통령이 거기 가시지 않을까 생각되고 김영남, 김여정도 거기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날에 이제 김영남, 김여정이 이제 돌아가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의 해월음극장에서 공연하는 거를 김영남, 김여정이 보고 또 대통령도 거기에 참석하셔서 참관하시고 한밤중에 떠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차례 대화할 기회가 또 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 여러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평화의 씨앗이 저는 눈덩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근데 단지 미국이 또 절반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가 조금 좀 전향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봉 박사님 역시 어떤 느낌을 받고 북한 대표단이 북측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그 자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여정 부부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그것이 봐라 결국에는 비핵화의 진전이 없으면 남북 관계 개선도 한계가 있다.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문 대통령께서 김여정 부부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막식이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개막식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